최근 유럽과 미국을 넘어 중동의 석유 부국,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한국 자동차의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사막의 극한 환경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발휘한다며 현지인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현지인들의 자존심으로 여겨지던 유럽차와 일본차의 아성을 한국 자동차가 무너뜨리고 있다고 합니다. 사막의 모래폭풍 속에서 시작된 그 충격적인 사연, 한 딜러의 실제 이야기를 지금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제다 외곽에서 중고차 딜러십을 운영하는 칼리드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오늘 과연 차를 한 대라도 팔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에요. 독일차와 일본차가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사우디에서 작은 딜러십을 운영하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매일 매장에 들어설 때마다 진열된 차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서 있는 모습에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이대로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다는 생각이 매일 밤 저를 괴롭혔습니다. 사우디에서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에요. 자신의 부와 지위를 보여주는 상징이죠. 벤츠, BMW, 아우디가 고급 시장을 장악했고 도요타, 닛산, 렉서스가 중산층 시장을 차지했습니다. 저 같은 소규모 딜러는 이런 큰 물고기들 사이에서 겨우 이윤을 남기며 살아가는 정도였어요. 매달 임대료를 내기도 벅찬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할머니는 작년부터 심장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계셨어요. 매주 방문할 때마다 할머니의 야윈 모습을 보는 건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가족 중 유일하게 대학을 나온 저에게 큰 희망을 걸었던 할머니였죠. 할머니의 치료비는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갔어요. 할머니는 항상 제게 웃음을 보이셨지만 그 뒤에 숨겨진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쌍둥이 딸들도 이제 사립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두 아이의 웃는 얼굴이 제게는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길 바라는 마음에 비싼 사립학교에 보냈지만 학비를 감당하기가 점점 어려워졌어요. 딸들에게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모든 비용을 계속 감당할 수 있을지 두려웠습니다. 매일 저녁 아내는 제 표정만 봐도 장사가 안 됐다는 걸 알아챘어요. 저는 그저 웃으며 넘기곤 했죠. 아내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통장 잔고는 계속 줄어들고 있었어요. 딜러십 운영비, 할머니 병원비, 아이들 학비. 모든 부담이 제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안락게 기도하며 변화를 간구했어요. 돌파구를 보여주시길 바라며 말이죠. 제다의 밤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 반드시 방법이 있을 거야.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매장에 손님이 들어오는 날보다 한 명도 오지 않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매장의 형광등이 깜빡이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어요. 진열된 차들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팔리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꿈도 그 먼지 속에 함께 묻혀가는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인생은 때로 예상치 못한 순간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곤 합니다. 저에게도 그런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가끔은 사업을 접고 대기업에 취직할까 생각했습니다. 안정적인 월급이면 가족들의 생계는 유지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제 꿈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었어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이 작은 사업체는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쉽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우연히 매장 창고를 정리하다 아버지의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사업 초기의 어려움과 그것을 극복했던 이야기들이 적혀 있었어요. 아버지도 비슷한 위기를 겪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기를 읽으며 새로운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아버지처럼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저 매일 아침 매장 문을 열고 기적처럼 손님이 찾아오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런 날들이 계속되던 중 운명처럼 한 만남이 제 인생을 바꾸게 되었어요.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한가한 오후였어요. 오랜 친구 야지드가 매장을 찾아왔습니다. 야지드는 리야드에서 자동차 부품 사업을 하는 친구였죠. 오랜만에 만난 야지드와 커피를 마시며 근황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야지드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꺼냈어요. 요즘 현대라는 한국 자동차 들어봤어? 소셜미디어에서 인플루언서들이 현대 투싼이라는 차를 엄청 칭찬하더라고. 처음엔 그저 웃어넘겼습니다. 사우디에서 한국 차라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독일차와 일본차의 아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의심스러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독일차만 아니면 체면이 깎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냥 일시적인 유행이겠지. 여기선 통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대답했지만 야지드의 말은 제 머릿속에 꽂혔습니다. 그날 밤 야지드가 떠난 후에도 현대차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혹시 이것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까?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시장을 개척한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로 잠을 설쳤습니다. 며칠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 부유층 고객이 매장을 찾아와 토요타 RAV사 대신 현대 투싼을 문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그 고객은 소셜미디어에서 본 현대 투싼의 디자인과 성능에 관심이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제 매장에는 현대 차량이 없었기에 그냥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작은 불꽃이 일었어요. 그날 밤 인터넷을 뒤져가며 현대 자동차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현대차는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 5위권 자동차 기업으로 성장했더군요. 처음엔 믿기 힘들었어요. 한국은 전쟁 후 폐허에서 이렇게 빠르게 성장했다니 경이로웠습니다. 특히 현대 투싼은 세계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어요. 더 깊이 조사해보니 현대 투싼의 특징들이 사우디 환경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디자인은 세련되고 내구성은 탁월하며 무엇보다 사막 환경에 적합한 냉각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어요. 독일차의 화려함에는 미치지 못할지 몰라도 실용성과 신뢰성 면에서는 오히려 앞서 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한국 차를 들여놓는 것은 큰 모험이었으니까요. 실패하면 더 큰 위기에 빠질 수도 있었죠. 하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어차피 무너질 게 뻔했어요. 모험을 할 가치가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이 생각을 털어놓았어요. 어쩌면 우리 매장에 현대 투싼을 들여놓는 게 어떨까? 아내는 처음엔 의아해했지만 제 열정을 보고 지지해 주었습니다. 아내의 격려는 제게 큰 힘이 되었어요. 결국 저는 결심했죠. 모험을 해볼 때가 왔습니다. 인터넷으로 두바이의 중개상들을 찾아보았어요. 현대 자동차를 수입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난관에 부딪혔어요. 중개상들은 소량 주문에 관심이 없었고 성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락을 취했어요. 결국 한 중개상이 저의 열정에 감동해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남은 자금을 모두 모아 현대 투싼 중고차 세대를 주문했어요. 자금이 넉넉지 않아 최신 모델은 아니었지만 상태가 좋은 차량들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차량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일뿐이었어요. 가슴 한켠에는 불안함이 있었지만 이보다 더 나쁠 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어요. 결심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다음 날 바로 행동에 옮겼어요. 이제 남은 건 차량이 도착하길 기다리는 일뿐이었죠. 기다림의 시간은 길고 초조했습니다. 매일 중개상에게 연락해 진행 상황을 확인했어요. 가끔은 제가 너무 조급하게 굴지 않나 싶었지만 그만큼 절박했습니다. 드디어 차량들이 사우디 세관을 통과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날 밤은 너무 설레서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2주 후 드디어 차량들이 도착했어요. 처음 보는 현대 투싼의 모습에 솔직히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디자인이 세련되었고 내부 마감도 꽤 훌륭했어요. 직접 시운전을 해보니 주행감도 좋았습니다. 이 차가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어요. 매장 앞쪽에 세 대를 나란히 전시했습니다. 흰색, 은색, 검은색으로 다양한 색상을 갖춰 놓았어요. 특별히 자리를 마련해 신규 입고 현대 투싼이라는 간판도 달았습니다. 이제 고객들의 반응을 지켜볼 차례였어요. 하지만 고객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대부분 매장을 지나가며 투싼을 힐끗 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한국차에 대한 편견이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한국차라고? 그냥 일본차를 사는 게 낫지 않나요? 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어요. 심지어 몇몇은 비웃으며 지나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문의 전화 한 통 없었어요.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처럼 아무도 투싼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초조함은 점점 커져갔죠. 이 모험이 실패로 끝날까 두려웠습니다. 매일 밤 할머니의 병원비와 딸들의 학비를 생각하며 불안에 떨었어요. 여러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현지 신문에 작은 광고를 내고 매장 주변에 전단지를 배포했어요. 심지어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붙잡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미미했어요. 사우디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젊은 부부가 매장을 찾아왔어요. 남편은 은행원이었고 부인은 교사였습니다. 그들은 첫 차를 구매하려는 신혼부부였어요. 투싼의 가격이 비슷한 일본차보다 저렴하다는 점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드디어 첫 고객이 생긴 것 같아 가슴이 뛰었어요.
저는 그들에게 투싼의 장점을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연비가 좋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특히 사우디의 더운 기후에 맞게 설계된 냉각 시스템을 강조했어요. 시승을 제안했고 그들은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부부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시승 후 부부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특히 부드러운 주행감과 조용한 실내에 만족해했어요. 계약서를 작성하는 단계까지 갔습니다. 첫 판매에 희망이 보였어요. 그날 밤 너무 기뻐서 가족들에게 좋은 식사를 사주었습니다. 드디어 전환점이 온 것 같았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다음날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장인어른이 한국차는 안 된다며 완강히 반대하셨다는 거예요. 왕족들은 독일차만 탄다며 체면을 생각하라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결국 계약은 취소되었어요. 저는 깊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사우디의 고질적인 체면 문화가 또다시 벽으로 다가왔어요. 투자금은 이미 들어갔고 차는 팔리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포기해야 할까요? 의문이 들었지만 쉽게 물러설 수 없었어요. 너무 많은 것을 걸었습니다. 아직 시작에 불과했어요.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매장 셔터를 내리며 생각했어요. 한국차의 진가를 보여줄 기회가 반드시 올 거야. 기다리면 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제게 많지 않았어요. 무언가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예상치 못한 형태로 찾아왔어요. 그해 여름 50년 만에 대형 모래폭풍이 리야드를 강타했습니다. 하늘이 갈색으로 변하고 시야가 5m도 확보되지 않는 끔찍한 상황이었어요. 온 도시가 마비되었죠. 모래폭풍이 지나간 후 도시는 모래 속에 파묻혔습니다. 모든 것이 모래로 뒤덮여 있었어요. 사우디 사람들에게 모래폭풍은 익숙한 자연현상이지만 이번 폭풍은 그 규모가 달랐습니다. 수많은 차량이 모래에 파묻혔고 엔진에 모래가 들어가 고장나는 경우가 속출했어요. 대형 쇼핑몰 주차장에서는 수십 대의 차가 시동조차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조카가 흥분해서 전화를 걸어왔어요. 삼촌, 빨리 SNS 좀 보세요. 현대 투싼 영상이 뜨고 있어요. 영상을 확인해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모래폭풍 이후 대형 쇼핑몰 주차장에서 촬영된 영상이었어요. 영상 속에서는 포드 익스케이프, 닛산 로그 등 여러 SUV들이 시동조차 걸리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현대 투싼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영상 속 차주는 감격해서 외치고 있었죠. 이게 바로 한국 기술력이다. 모래폭풍도 못 막아. 영상은 이미 수십만 뷰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댓글창에는 한국차가 이렇게 튼튼했나? 독일차보다 낫네. 같은 반응이 넘쳐났어요. 저는 즉시 이 기회를 활용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기다려온 기회였을 테니까요. 다음날 아침 일찍 매장에 도착해 현대 투싼 세대를 깨끗이 닦고 전시대를 다시 꾸몄습니다. 큰 현수막을 제작했어요. 모래폭풍도 이겨낸 현대 투싼, 사우디의 새로운 선택 이라는 문구를 내걸었죠. 매장 앞에 큼직하게 걸리니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소셜미디어에도 광고를 시작했어요. 바이럴 영상을 공유하며 우리 매장에서 투싼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처음으로 디지털 마케팅을 시도한 것이죠. 조카의 도움을 받아 틱톡과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고 투싼의 장점을 소개하는 짧은 영상들을 올렸어요. 놀랍게도 그날 오후부터 손님들이 매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호기심에 찾아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진지하게 관심을 보이는 고객들도 있었어요. 저는 열정적으로 투싼의 장점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국 자동차의 뛰어난 필터링 시스템과 내구성을 강조했어요. 이 차가 바로 그 모래폭풍에서도 꿋꿋했던 바로 그 모델입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사우디의 극한 환경을 고려해 설계되었어요. 특수 에어필터 시스템이 모래를 99% 차단하죠. 고객들은 특히 현대 투싼의 내구성과 가격 대비 성능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독일차의 절반 가격으로 비슷한 성능을 제공한다는 점이 큰 매력으로 다가왔어요. 시승을 요청하는 고객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매장은 오랜만에 활기를 띠었어요. 3일째 되는 날 드디어 첫 판매가 이루어졌습니다. 30대 중반의 엔지니어가 블랙의 투싼을 현금으로 구매했어요. 그는 영상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첫 판매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그토록 기다리던 순간이 마침내 찾아온 것이죠. 매장에 남은 2대의 투싼도 일주일 안에 모두 팔렸습니다. 저는 즉시 추가 주문을 넣었어요.
이번에는 더 많은 수량과 다양한 색상으로 주문했습니다. 자신감이 생겼어요. 한국차의 진가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우디의 극한 환경에서 오히려 더 빛을 발하는 현대 투싼이었죠. 첫 판매 성공 이후 저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매장 이름을 알바라카 모터스에서 코리안 모터스로 변경했어요. 간판을 새로 제작하고 매장 내부도 현대차 중심으로 재배치했습니다. 한국 국기도 매장 입구에 걸었어요. 이제 제 매장은 사우디에서 몇 안 되는 한국차 전문 딜러십이 되었습니다. 일부 지인들은 제가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검증된 일본차, 독일차를 포기하고 한국차만 취급한다니 무모한 도전이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이었어요. 다른 딜러들이 가지 않는 길을 선택함으로써 경쟁에서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2달 안에 현대 투싼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대차 모델을 들여왔어요. 엘란트라, 소나타, 그리고 소형 SUV 코나까지 라인업을 확장했습니다. 매장은 조금씩 활기를 띠기 시작했어요. 고객들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한국차에 대한 인식이 서서히 바뀌고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정비 서비스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팔아도 정비가 안 되면 소용이 없을 테니까요. 다행히 근처에 한국에서 기술을 배운 이집트인 정비사와의 협력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는 한국 자동차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함께 일하면서 현대차의 특성과 장점에 대해 더 깊이 배웠습니다. 정비사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대차의 내구성이 사우디 환경에 얼마나 적합한지 상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이런 전문 지식은 고객들에게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소셜미디어 마케팅도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투싼 구매 고객들의 후기 영상을 촬영해 업로드했습니다. 특히 한국차의 연비와 내구성을 강조했어요. 독일차의 절반 가격으로 더 오래 타는 차라는 슬로건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모래폭풍 영상은 계속해서 공유되었고, 이제는 사람들이 일부러 저희 매장을 찾아와 그 유명한 모래폭풍을 견딘 차를 보고 싶어 했어요. 현대 본사에도 연락을 취했습니다. 공식 딜러는 아니었지만 제 노력을 인정받아 소량의 홍보 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었어요. 키링, 모자, 티셔츠 같은 작은 선물들이었지만 고객들은 무척 좋아했습니다. 이런 작은 정성이 큰 차이를 만들었어요. 특별히 신경 쓴 부분은 고객 서비스였습니다. 구매 후 1개월, 3개월, 6개월에 직접 전화해 차량 상태를 확인했어요. 문제가 있으면 즉시 정비소로 안내했고 간단한 조치는 무상으로 해결해드렸습니다. 이런 관리는 기존 딜러들이 잘하지 않던 부분이었어요. 고객들은 이런 세심한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코리안 모터스는 다르다는 평가가 퍼지기 시작한 것이죠. 판매량이 꾸준히 증가했어요. 첫 달에 3대 팔던 것이 3개월 후에는 월 10대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제는 차량을 구하는 것이 더 큰 과제가 되었어요. 두바이 중개상과 더 큰 규모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가장 보람찬 순간은 재구매 고객이 생겼을 때였어요. 투싼을 구매했던 엔지니어가 부모님을 위해 소나타를 구매하러 왔습니다. 부모님께 안전하고 편안한 차를 선물하고 싶다며 현대차를 선택했다는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고객의 신뢰를 얻는 것만큼 값진 보상은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병세도 호전되기 시작했어요.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쌍둥이 딸들의 학비도 안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었죠. 가족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어요. 아내는 제 선택이 옳았다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경제적 걱정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었어요. 사업이 성장하면서 직원도 2명 고용했습니다. 영업과 행정을 도와줄 인력이 필요할 만큼 성장한 것이죠. 매장은 점점 더 활기차고 전문적인 모습으로 변모했습니다. 인테리어도 새롭게 단장했어요. 밝은 조명과 깔끔한 전시 공간으로 고객들이 편안하게 차량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작은 카페 공간도 마련해 고객들이 여유롭게 상담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어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레 생겨났습니다. 고객들이 한국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인터넷으로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장 한쪽에는 한국을 소개하는 작은 코너도 마련했어요. 한국의 경제 발전과 기술력에 대한 책자와 사진들을 전시했습니다. 이런 노력은 고객들에게 한국차에 대한 신뢰를 더 깊게 심어주었어요. 제 작은 도전이 결실을 맺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공이 커질수록 새로운 도전과 위험도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것은 제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에서 찾아왔습니다. 사업이 번창하면서 자연스럽게 시선이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차 판매량이 지역에서 두각을 나타내자 일본차와 독일차 딜러들의 경계도 시작이 된 것이었어요. 처음엔 무시하던 그들이 이제는 저를 경쟁자로 여기게 된 것이었죠. 그들의 방해 공작은 곧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매장 앞에 낙서가 발견되었어요. 한국차는 5년 후 폐차감이라는 악의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제 가슴에 분노가 일었지만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오히려 이것을 역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어요. 경쟁자들이 두려워하는 이유? 현대차가 너무 오래가기 때문입니다. 5년이 아니라 15년을 달려도 끄떡없어요. 이 게시물은 많은 공감을 얻었고 오히려 홍보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도전은 계속되었어요. 갑자기 트집 잡는 고객들이 늘어났습니다. 사소한 문제를 크게 부풀려 환불을 요구하거나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는 일이 빈번해졌어요. 항상 같은 시간에 와서 비슷한 불만을 제기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후에 알고 보니 경쟁 딜러들이 고용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목적은 제 평판을 깎아내리는 것이었죠. 이런 상황에서도 저는 원칙을 지켰어요. 진짜 문제는 즉시 해결해주고 부당한 요구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공정함과 투명함을 최우선으로 했어요. 이런 태도가 오히려 진짜 고객들의 신뢰를 더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진정한 고객들은 제 정직함과 책임감을 높이 평가했어요. 가장 힘든 시기는 일본차 딜러들이 연합하여 현대차 부품 수급을 방해했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수입업체에 압력을 넣어 제게 부품을 공급하지 못하게 했어요. 일시적으로 정비 서비스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고객들의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절박함이 밀려왔죠. 하지만 위기는 기회를 낳았어요. 저는 두바이까지 직접 가서 새로운 부품 공급선을 확보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두바이의 여러 업체들을 만나며 협상했어요. 더 나아가 부품 재고를 직접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장 뒤편에 작은 창고를 마련해 필요한 부품들을 미리 보관했어요. 그리고 이런 작업들은 나중에 큰 경쟁력이 되었죠. 고객들은 빠른 정비 서비스에 만족했고 경쟁 딜러들의 방해 공작은 오히려 제 사업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두바이에서 만난 부품 공급상은 저의 열정에 감동했습니다. 칼리드, 당신은 정말 끈질기군요. 한국차를 위해 이렇게 노력하다니 한국 사람들이 알면 감동할 거예요. 그 말에 묘한 자부심이 생겼어요. 저는 단순히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품질 좋은 한국 제품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어느 날 한 고객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현대차가 사우디 사막에서 비밀리에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들었어요. 우리 환경에 맞는 차를 개발하기 위해서죠. 확인된 정보는 아니었지만 한국 기업의 철저함과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퍼지면서 한국차에 대한 인식은 더욱 좋아졌어요. 매출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매장 확장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넓은 전시장과 자체 정비소를 갖춘 새 부지를 물색했어요. 꿈이 점점 현실이 되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공이 커질수록 위험도 커졌어요. 경쟁사들의 방해는 더욱 노골적이었죠. 어느 날 밤 매장 유리창이 깨지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다행히 심각한 피해는 없었지만 이는 분명한 경고였습니다. 경비 시스템을 강화하고 밤에는 경비원을 고용했어요. 가족의 안전까지 걱정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아내와 딸들이 외출할 때마다 불안했어요. 그들에게 항상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정직하게 사업하는 한 두려울 것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오히려 이런 방해 공작이 제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여겼어요. 경쟁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없어 이런 수단을 쓴다면 그것은 제 사업이 성공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한국차의 품질은 계속해서 저를 지지해 주었어요. 특히 현대투싼은 사우디의 극한 환경에서도 놀라운 성능을 발휘했습니다. 초기에 판매한 차들이 문제없이 34년을 달리는 모습을 보며 자신감이 더욱 커졌어요.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사업은 더욱 성장했습니다. 사업이 궤도에 오른 지 약 2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오후, 검은색 윈도우 틴팅된 고급 차량 3대가 매장 앞에 멈춰 섰어요. 경호원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먼저 내렸고 이어서 40대 초반의 남성이 매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평범한 흰색 토부 전통 의상을 입고 있었지만 걸음걸이와 태도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어요. 저는 평소처럼 친절하게 맞이했습니다. 그의 신분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어요. 그저 평소처럼 열정적으로 투싼의 장점을 설명했습니다. 사막 환경에 특화된 냉각 시스템, 모래 필터링 기능, 연비, 내구성 등을 상세히 안내했어요.
정직하게 장단점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시승을 제안했고 함께 차에 올라 30분 정도 도시 외곽을 돌았어요. 그는 운전 감각과 승차감에 큰 만족을 표했습니다. 매장으로 돌아온 후 그는 갑자기 제게 왜 한국차만 취급하는지 물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지만 현대차를 알아갈수록 이 차의 진가를 발견했다고요. 품질은 우수한데 가격은 합리적이라고 말했어요. 사우디 사람들에게 정직한 가치를 제공하고 싶다고 진심을 전했습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진심이 통했나 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는 별다른 흥정 없이 현금으로 결제를 마쳤습니다. 명함을 건네며 연락처를 남겨달라고 했어요.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가 떠난 후 직원이 황급히 달려와 귓속말을 했어요. 사장님, 방금 오신 분이 왕자님이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알 사우드 가문의 젊은 왕자가 제 매장을 방문한 것이었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고위 인사가 제 작은 매장을 찾았는지 의아했어요. 다음 날 아침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왕자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현대 투싼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린 것이었죠. 게시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코리안 모터스에서 발견한 보석. 정직한 딜러 칼리드의 매장을 추천합니다. 팔로워가 100만 명이 넘는 왕자의 게시물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제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려댔고 매장은 갑자기 구경꾼들로 넘쳐났어요. 하루 만에 제다 전역에서 가장 유명한 자동차 딜러가 된 것이었죠. 방송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고 현지 신문에는 제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사우디의 한국차 붐을 일으킨 남자라는 제목이었어요. 매출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한 달 만에 평소 3개월치 물량이 팔렸어요. 현대 본사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은 제 성공 사례에 관심을 보였어요. 한국에서 임원진이 직접 사우디를 방문해 제 매장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어떻게 이슬람 국가에서 한국차를 이렇게 성공시켰는지 궁금해했어요. 저는 진심과 정직함이 가장 중요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차의 품질이 그 자체로 가장 좋은 마케팅이었다고 덧붙였어요. 이 성공이 제게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이제는 더 큰 꿈을 꿀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현대차의 공식 딜러십을 얻는 것이 새로운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공에는 시련이 따르는 법이죠. 제 성공을 시기하는 사람들의 방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곧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왕자의 방문 이후 사업은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매장이 너무 작아져서 더 큰 공간이 필요해졌어요. 제다 중심가에 위치한 넓은 부지를 임대했습니다. 전시장과 사무실, 정비소까지 갖춘 종합 딜러십을 꿈꿨어요. 인테리어 공사에 큰 비용이 들었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현대 본사와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어요. 그들은 저를 사우디의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식 딜러십은 아니었지만 준공식 대리점 지위를 부여받았어요. 이에 따라 신차 직수입 권한도 얻게 되었습니다. 이는 엄청난 기회였어요. 신차를 직접 들여올 수 있다면 더 큰 이윤을 남길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어요. 은행 대출을 받아 현대 투싼 신차 20대를 한 번에 주문했습니다.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규모였어요. 예약 고객들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미리 계약금을 받고 차량이 도착하면 인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어요. 사업은 최고조에 달한 듯 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차량이 사우디 세관에 도착했지만 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중개업자가 서류를 잘못 작성했다는 이유였어요. 처음엔 며칠이면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복잡해졌어요. 세관 직원들은 뇌물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이런 불법적인 요구를 거절했어요. 정당한 절차를 밟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통과는 더욱 지연되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차량은 여전히 세관에 묶여 있었습니다. 예약 고객들의 불만이 터져나왔어요. 처음엔 이해해주던 고객들도 점차 인내심을 잃기 시작했고 급기야 계약금 환불 요청까지 이어졌죠. 저는 최대한 상황을 설명하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고객들이 등을 돌리면서 예약한 20대 중 절반 이상이 취소되었어요. 대출금 상환 기한은 다가오는데 차량은 팔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어졌죠. 현금 흐름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새 매장의 임대료와 직원 급여, 할머니의 병원비까지 모든 지출이 부담으로 다가왔어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막막하기만 했죠. 마침내 세관 문제가 해결되고 차량이 풀렸지만 이미 많은 손해가 발생한 후였습니다. 남은 차량들을 빠르게 판매해야 했어요. 대폭 할인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당장의 현금이 필요했어요. 겨우 차량을 모두 판매했지만 예상했던 이익의 절반도 얻지 못했습니다.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어요. 은행에서는 독촉 전화가 계속 왔습니다. 새 매장의 임대료도 밀리기 시작했어요. 직원들 급여도 제때 주지 못했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어요. 사업을 시작한 이래 최대의 위기였습니다. 가족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털어놓자 아내는 자신의 보석을 팔아 도움을 주겠다고 했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매장 규모를 줄이고 직원들을 해고하는 등 비용 절감에 나섰어요. 잠시 중고차 판매로 돌아가 현금 흐름을 안정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브랜드는 신차 전문점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고객들은 중고차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매출은 계속 감소했어요. 절박한 상황에서 문득 왕자님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받았던 명함으로 연락을 시도했어요. 기적적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제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했어요. 투자자를 소개해달라거나 직접적인 도움을 요청하진 않았습니다. 단지 조언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며칠 후 왕자의 비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왕자께서 저의 상황에 관심을 가지셨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놀라운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사우디 정부가 추진하는 비전 203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자동차 산업 현지화를 장려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현대자동차가 사우디의 공장 설립을 고려 중이며 현지 파트너를 찾고 있다는 정보였어요. 이 기회는 제게 마지막 희망이 되었습니다. 만약 현대차의 공식 딜러십을 얻고 더 나아가 현지 생산 파트너가 된다면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만큼 책임도 커지는 일이었습니다. 과연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가족들과 상의했어요. 그들은 한결같이 저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지금껏 성공해 왔잖아요. 이번에도 할 수 있어요. 아내의 격려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딸들도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결심했어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극복해 나갈 것이었어요. 현대차와의 미팅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즈니스 계획서를 작성하고 시장 분석 자료를 모았어요. 사우디에서 한국차의 가능성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제가 시작한 이 여정은 단순히 제 개인의 성공을 넘어 한국과 사우디 사이의 새로운 다리를 놓는 일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사우디의 시장이 만나는 접점에 제가 서 있었어요. 이것은 큰 책임이자 영광이었습니다. 준비를 마친 저는 드디어 현대자동차 중동 지역 담당 임원들과 미팅을 가졌어요. 그들에게 사우디 시장의 특성과 현대차가 가진 강점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현대 투싼이 모래폭풍 속에서도 견딘 사례를 강조했어요. 제 열정과 시장에 대한 이해는 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미팅은 성공적이었어요. 현대자동차는 저를 제다 지역 공식 딜러로 지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불어 사우디 현지 생산 계획에 자문역으로 참여할 기회도 주었어요. 이는 제 인생 최대의 성공이었습니다. 작은 중고차 딜러에서 시작해 국제적인 자동차 기업의 파트너가 된 것이었어요. 은행도 이 소식을 듣고 대출 조건을 재협상해 주었습니다. 새로운 투자자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것이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했을 때 모두가 눈물을 흘렸어요. 특히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자랑스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저는 확장된 새 매장에서 현대자동차 공식 딜러로 일하고 있어요. 매장엔 매일 많은 고객들이 찾아옵니다. 현대 투싼은 이제 사우디에서 가장 인기 있는 SUV 중 하나가 되었죠. 한국차에 대한 편견은 사라지고 오히려 품질과 성능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쌍둥이 딸들은 좋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아내는 제 옆에서 사업을 함께 돕고 있습니다. 가족의 행복을 위한 제 선택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된 순간이었어요. 무엇보다 자랑스러운 것은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을 사우디에 알릴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한 나라의 자동차가 다른 나라의 극한 환경에서 빛을 발하는 모습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현대 투싼의 성공은 한국인들의 끈기와 혁신 정신이 만들어낸 결과였죠. 제 이야기는 어쩌면 작은 중고차 딜러의 성공담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배웠어요. 위기는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품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정직과 열정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이죠. 사우디의 뜨거운 사막에서 한국차의 가치를 증명해낸 이 여정이 여러분에게도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때로는 모두가 가지 않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가 될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 길을 걸었고 지금도 계속 걷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 자동차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지만 생각보다 더 넓은 곳에서 그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오늘도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